사실은 이 기본소득 정책 실험은 저희가 랩2050 설립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2018년에 컨퍼런스였던 사진. 머리가 좀 없으신 분이 가운데 네. 좀 유명하신 분 같은데. 네. 아, 그 옆에 이번 대선 후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 옆에 앉은 이런 남자셨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치인 중에는 앞장서서 공론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소상공인 문제의 어려움을 해서 뒤로 좀 미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문제가 사실 우리 정치와 정책 생태계의 근본적인 문제하고 맞닿아 있어요. 서상목 전 복지부 장관, 네. 김영삼 대통령 때 그렇죠. 장관하셨던 네. 분이고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의 또 측근이셨죠. 김세연 전 의원, 네. 지금 국민의힘, 전에는 뭐 자유한국당, 네. 한나라당 의원 3번 하셨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좌우가 없이 보수 진보가 없이 다 같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었던 이 정책이 점점점 선거철이 되면서 점점점 토론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버립니다. 근데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서 연천이 소멸지역으로 되게 사람도 적고 이제 편의점만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그리고 또 혐오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인 건 이해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이나 사람들 좀 만나보셨죠? 네네. 그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실까요? 이제 막 만나기 시작해서요. 네. 만나 뵙는 분들 전체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뭐 그래도 만나본 네. 분들이라도 생각보다는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환경농업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농업 하시는데 그래도 친환경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또 모여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청년 활동가들도 있습니다. 청년 단체도 있고 청년들이 모여서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려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모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만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고 뭔가 큰 변화를 이루어내기에는 한계를 많이 느끼시고 계신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지 더 나아질 수 있을지를 그분들하고 좀 같이 고민해 보려고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어떤 소멸 지역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뭐 헌법상의 가치에 의해서도 지역, 지방 균형 발전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우리 국가적으로 그런 정책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멸 지역에서 이번 기본소득 실험을 토대로 해서 그걸 또 계기로 해서 지역이 좀 활기차게 좀 변하고 뭔가 움직임이 생기고 그 안에 저기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으니 나도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관심이 모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또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후에 기본소득 실험이 전개되는 동안에 어떻게 그런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할까요? 원장님의 비전이랄까? 좀 어떻게 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사실은 이 기본소득 정책 실험은 저희가 랩2050 설립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설립 때 사진이 지금 설립한 첫 해 2018년에 컨퍼런스였던 사진. 머리가 좀 없으신 분이 가운데 네. 좀 유명하신 분 같은데. 네. 그 옆에 또 유명한 분이 또 계신데요. 네. 이번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가 당시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 옆에 앉은 이런 남자셨습니까? 저도 많은 분들 옆에 앉아봤어요. 아무튼 네, 객담이었고 옆에만 앉아서 그렇지.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이분 가운데 계신 분이 올릭 한가스 박사. 올릭 한가스 박사. 핀란드에 우리로 따지면은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그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기타 등등 이런 정부의 그 연금과 보조금 지급하는 걸 다 총합한 기관에서 국장 정도 직책을 하시던 분이셨고 네. 또 연구자 박사이신 분이에요. 사회보장국 디렉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이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들어보셨죠? 압니다. 네. 그 정도는 압니다. 네, 많이 기사에 나왔던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했던 그런 사실 실험이죠.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한 첫 실험이었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네. 선진국에서는 지금까지는 가장 큰 규모의 이 실험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기본소득 실험을 설계하고 지휘한 분이에요. 그렇군요. 2018년에 저희가 모셔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요 옆에 있는 마이크 들고 있는 여성분 TJ 아이젠버그라고요. 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의 상임이사인데요. 이분은 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에서 하는
스탁턴 씨의 기본소득 실험을 또 디자인하고 진행했던 분이에요. 역시 그런 실험이 또 미국의 있었군요. 스탁턴 시에서도 또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코노믹 시큐리티 프로젝트는 마크 저커버그하고 같이 페이스북을 창업했던 공동 창업자가 만든 비영리 단체 재단이에요. 크리스 휴즈라고 룸메이트였는데요.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갑자기 엄청 페이스북이 투자를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는데 우리 돈을 한 5천억이 갑자기 생겼대요. 바로 그만뒀대요. 나는 바이어족이군요. 나는 이거는 그리고 이 사람 생각은 이 돈을 내가 그때 페이스북을 창업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에 비해서 이 돈을 내가 받는다는 것은 좀 말이 과하다.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 돈으로 너무 착하시네. 비영리 재단을 하겠다. 그래서 기본소득 실험하는 이쪽으로 왔고 엘리자베스 로즈가 맨 끝에 있는 분인데 이분은 Y 컴비네이터. Y 컴비네이터 유명하죠. 네, 예. Y 컴비네이터에서도 기본소득 연구를 했어요 당시에. Y 컴비네이터에서도요? 네네네. 그건 몰랐던 사실입니다. Y 컴비네이터 샘 알튼이 만들었죠. Y 컴비네이터. 거기 리서치 바디를 만들어서 이분이 이제 총괄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몇 개 기본소득 실험을 파일럿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 컨퍼런스 2018년에 랩 2050 주최로 이 컨퍼런스를 했었죠. 이재명 지사도 당시에는 그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을 해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그렇죠.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보자.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실험하는 사람들 다 모였다. 예.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는데 우리의 목적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실험을 해보는 거였어요. 4년 만에 지금 그러네요. 하는 거죠. 예. 네. 원장님 입장에서는 뭐랄까 감회가 좀 새로울 것 같네요. 그렇죠. 랩 2050의 입장에서 감회가 새롭죠. 예.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치인 중에는 앞장서서 공론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소상공인 문제의 어려움을 해서 뒤로 좀 미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문제가 사실 우리 정치와 정책 생태계의 근본적인 문제하고 맞닿아 있어요. 이재명 후보라는 이 정치인이 우리 컨퍼런스에 와서 이렇게 막 그때 스스럼 없이 이 토론을 했거든요. 이건 뭐 정치적인 홍보의 장이 전혀 아니었고요. 그냥 그 예. 기본소득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분들하고 전문가끼리 토론을 한 거예요. 해봤으니까 스스럼 없이 토론하던 분이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거하고 비슷한 시기에 몇 분을 우리 채널에서 쭉 보시면 인터뷰한 영상이 나오는데요. 쭉 살펴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서상목 전 복지부 장관, 네. 김영삼 대통령 때 그렇죠. 장관하셨던 네. 분이고 이회창 전 대통령 복지 후보의 전문가죠. 예. 또 측근이셨죠. 뭐 대선 때도 그쪽 현재 네. 국민의힘 쪽에서 열심히 활동하셨고 의원도 많이 하셨고 그분을 인터뷰했는데 이분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하게 옹호하는 분이셨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얘기가 잘 됐어요. 예. 그 서상목 전 장관 같은 경우 지금 사회복지협의 회장인데 이분은 국민연금을 설계하는 데도 참여했었거든요. KDI 출신이라서. 근데 이제 국민연금 다음 단계로 기본소득 해야 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세요. 칼럼도 쓰고 보수적인 분인데 또 여기 채널에 또 인터뷰 있을 텐데 김세연 전 의원 네. 지금 국민의힘 전에는 뭐 자유한국당 네. 한나라당 의원 3번 하셨죠. 부산 지역구고 이분도 미래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본소득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얘기 잘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좌우가 없이 보수 진보가 없이 다 같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었던 이 정책이 점점점 선거철이 되면서 점점점 토론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버립니다. 선거철이 되니 그것도 참 어떤 사람들은 이 정책은 어떤 특정한 후보가 미는 정책이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정서가 바뀌어버리고 약간 그런 측면도 뭐 있어서 작용을 했을 그런 수 측면 있겠네요. 아주 커요. 아주 그리고 크죠. 또 이 정책을 옹호하는 후보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게 몇 % 이상 득표를 해야 되는데 이 정책 자체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은 그 숫자가 안 돼. 그러면 소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꾸 미루게 돼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성적인 토론이 참 어려운 판이 됐다. 우리 정치가. 선거의 역설이랄 수도 있고 워낙에 또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이기도 하니까 이게 쉽게 좀 이렇게 되지 않는 측면도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선거가 끝나고 이분들이 다 다시 만나가지고 그럴 것 같네요. 잘 토론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살펴봐도 기본소득의 정책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그것을 지지하는 분들의 성향은 좌우를 넘나드는 것 같아요. 특히 실리콘밸리의 그 IT 빅테크들의 CEO들도 사실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살리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 마크 저커버그나 일론 머스크 같은 CEO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본인들이
일론 머스크가 그런 주장을 좀 더 강하게 하는 편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내가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율주행차도 만들고. 내가 지금 사람들이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군가가 테슬라를 사야만 테슬라라는 기업이 존재하는 거죠. 옛날에 포드 자동차 초기에 그랬잖아요. 포드 노동자들 월급을 갑자기 2배로 올려주면서 그랬죠. 포드 노동자들이 자동차를 살 수 있어야 이 자동차가 진짜 많이 팔리게 된다. 이러면서 결국 자동차 산업이 일어서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자동차 나왔을 때. 그것처럼 구매력이 있어야 자동차를 사는데 월급이 사라지는 세상에 오면 사람들이 구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구매력이라도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기업가적인 시선이에요. 복지 전문가적 시선은 아니죠. 이건 그런 관점에서도 또 기본소득을 지지를 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관점에서 봐도 기본소득 제도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유용한 의미가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단면인 것 같아요. 그 지점은. 랩 2050은 기본소득 정책 외에도 최근 한 1년 반 가까이 한 연구를 통해서 GDP 성장을 위주로 하는 국가 경제의 어떤 척도가 될 수 있는 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지표, 참성장 행복 지표라고 저희는 이름 붙였죠. 거기에 대한 연구를 쭉 진행해 왔고, 최근 지난달 16일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로 우리가 토론회 행사도 개최했습니다. 당시에 이 토론회 행사와는 또 별도로 이제 그 참성장 지표, 참성장 행복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우리가 지표 도입에 관한 어떤 청원도 정부에 했는데 이 과정도 재밌어요. 원장님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